이 질문에 대답해보세요. 당신은 운이 좋은 편이신가요? 세계적인 심리학자 리처드 와이즈만은 소위 행운 프로젝트에 참가할 400명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 질문을 이용해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요. 매년 길에서 돈을 주고 경품에 당첨되며 인생이 솔솔 풀린다고 믿는 운 좋은 그룹. 다른 한 그룹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사기꾼이라고 한탄하는 운 나쁜 그룹이었죠. 그리고 두 그룹 모두에게 똑같은 신문을 한 부씩 나눠줘요. 저희도 같이 해볼까요? 이제 화면에 신문 지면이 연속해서 뜰 겁니다. 사진이 총 몇 장인지 세어보세요. 사진은 총 몇 장이었나요? 정답은 19장입니다. 맞히셨나요? 하지만 혹시 이 페이지도 유심히 보셨나요? 실제 와이즈먼의 실험에서는 이렇게 생긴 지면을 사용했습니다. 저희는 시간 제한을 뒀지만 실제로는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혹시 이것도 보셨나요? 실험 결과는 어땠을까요? 스스로 운이 없다고 생각한 그룹은 운이 좋다고 생각한 그룹보다 훨씬 더 오래 신문을 읽었고 사진의 숫자도 틀렸으며 당연히 50만원도 받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사진을 세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바로 눈앞에 있는 행운을 지나쳐버린 겁니다. 반면 운이 좋다고 믿는 그룹은 달랐어요. 그들은 미션을 시작한 지 불과 몇 초 만에 박사님 여기 19장이라고 써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거나 여기 돈 준다는 문구 찾았어요. 이렇게 바로 상금을 챙겨갔습니다. 여기 스스로 운이 좋다고 말하는 마틴과 스스로 운이 나쁘다고 말하는 브렌다가 있습니다. 브렌다는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어요. 하지만 식을 이틀 남기고 예식을 올릴 교회가 불타버립니다. 결혼 전에 소개팅도 2번 나갔는데요. 첫 번째 상대는 만나러 오는 길에 오토바이 사고로 두 다리가 부러졌고 두 번째 상대는 유리문에 부딪혀 코가 부러졌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에서는 남의 집 담장을 뚫고 나갔고 보험 처리도 안 돼서 수리비를 전부 본인이 냈고요. 와이즈먼은 그런 두 사람에게 카페에서 인터뷰를 하자고 말합니다. 시간은 따로따로 잡았고요. 물론 인터뷰는 진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와이즈먼은 카페 입구 바닥에 1,000원짜리 지폐를 한 장 놓아둡니다. 가게 안은 가짜 손님들로 꽉 채워놨고 빈자리는 딱 하나만 남겨뒀습니다. 어느 사업가의 옆자리였죠. 먼저 마틴이 도착합니다. 그는 걸어오다가 바닥에 지폐를 발견하고 주워서 주머니에 넣습니다. 커피를 시키고 하나뿐인 빈자리에 앉죠. 그리고 옆 사람에게 말을 겁니다. 커피 한 잔 사드릴까요? 이번엔 브렌다 차례입니다. 그녀는 지폐를 밟고 지나가요. 사업가 옆자리에 앉지만 와이즈먼이 도착할 때까지 옆 사람과 한마디도 나누지 않습니다. 나중에 와이즈먼이 두 사람에게 똑같이 물어봅니다. 오늘 아침 어떠셨어요? 마틴이 말합니다. 길에서 돈을 주었고 카페에서 우연히 사업가를 만나 좋은 얘기들을 나눴다고요. 브렌다는 이렇게 답합니다. 별일 없었는데요? 당신은 매일 아침 바구니를 들고 과수원에 입장합니다. 처음 며칠은 어디로 가든 상관이 없어요. 어디에나 사과가 달려있으니까요. 하지만 같은 곳에서 사과를 계속 따다 보니 더 이상 사과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달은 흉년이네. 와이즈먼은 이런 계산을 해봐요. 보통 사람들 기준 이름과 얼굴을 알고 지내는 사람은 대략 300명쯤 됩니다. 그런데 그 300명도 각자 300명씩을 알고 있죠. 그러면 두 다리만 건너도 9만 명이 됩니다. 인사할까 말까 고민되는 한 명에게 인사를 하면 9만 명을 향한 문이 열리는 셈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아무 기회도 없을 확률이 크겠죠. 하지만 인사를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확정됩니다. 실험 참가자 중에 캐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캐시는 학교 다닐 때 알던 사람, 예전 직장에서 만난 사람, 외국에서 잠깐 스쳤던 사람, 그 사람들이 연락처를 다 끊지 않고 갖고 있습니다. 연락을 전부는 못하지만 최대한 해보고요. 그리고 매년 생일마다 가장 가까운 친구 50명을 불러 저녁을 먹습니다. 캐시가 6년째 다니고 있는 직장도 그중 한 명이 소개해준 자리였고요. 와이즈먼이 운 좋은 사람들의 성격을 검사해보니 두 가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새로운 걸 겁내지 않는 정도,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을 거는 정도.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제이슨은 뉴욕에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옆으로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얼핏 이런 대화를 듣게 돼요. 알겠습니다, 버핏씨. 제이슨은 길 한복판에서 버핏에게 다가가 자기소개를 합니다. 30초쯤 되는 대화였지만 1년 뒤 버핏은 그의 회사를 인수하게 되죠. 여기서 잠깐, 운이 좋다고 믿는 사람들은 정말 운이 좋게 타고난 걸까요? 실제로 운이 좋다고 답한 사람들은 로또에 당첨될 거라는 확신이 2배나 높았습니다. 번호도 더 오래 골랐고요. 운이 좋다는 사람들이 유독 많이 고른 번호가 있었는데요. 확인 결과 당첨 번호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물론 당첨금도 두 그룹 모두 같았고요. 그러니까 운이 좋다는 건 타고난 확률이 좋다는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처음 실험으로 돌아가 볼까요? 왜 어떤 사람들은 눈앞에 19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못 봤을까요? 와이즈먼의 데이터에서 가장 크게 벌어진 항목은 바로 불안도였습니다. 운이 없다고 답한 사람들은 운이 좋다고 답한 사람들보다 훨씬 긴장하고 훨씬 걱정이 많았습니다. 불안함은 어떻게 될까요? 찾는 게 생깁니다. 놓치면 안 되는 게 생기고요. 그리고 앞에서 보셨듯이 찾기 시작하는 순간 나머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비키라는 승무원이 있었어요. 첫 비행에서 취객 때문에 비상기착을 했고 다른 비행에서는 벼락을 맞았고 몇 주 뒤엔 또 비상착륙을 했습니다. 동료들이 농담처럼 말했어요. 야, 너 타는 비행기 나 안 타고 싶어. 이렇게 비키는 기체가 조금만 흔들려도 창밖을 확인하고 승객 표정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계기판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 비키의 뇌에 그날 처음 만난 동료, 좋은 기회로 이어질 수 있는 만남 등이 들어올까요? 당신이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앉아있는데 은행 강도가 들어오고 그들이 쏜 총에 팔이 맞습니다. 운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와이즈먼이 같은 질문을 던졌을 때 A그룹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당연히 나쁜 거죠. 왜 하필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기죠? 10분만 늦게 가서도 됐잖아요. B그룹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엄청 운 좋은 거죠. 머리에 맞았으면 그 자리에서 죽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덧붙였어요. 이거 방송국에 사연 팔면 돈도 좀 되겠는데요? 한마디로 운이 좋은 사람들은 좋은 일이 더 많이 일어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같은 일을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죠. 왜 하필 나한테라고 해석하는 사람은 집에 가서 문을 잠글 겁니다. 이 정도면 다행이지 라고 해석한 사람은 다시 집 밖을 나서고 거기서 누군가를 만나겠죠. 와이즈먼은 그렇게 참가자들을 10년 동안 추적 관찰해봅니다. 그 결과 운 좋은 사람들은 다음 3가지 법칙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직감을 믿었습니다. 운 좋은 사람들의 90%는 인간관계나 비즈니스 결정에서 자신의 직감을 신뢰했습니다. 뇌과학적으로 직감은 미신이 아닙니다. 뇌가 과거의 방대한 경험 데이터를 무의식적으로 처리해보내는 초고속 신호죠. 불운한 사람은 이 신호를 비논리적이라며 무시했고 머리로만 분석하다가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근행감, 근거 없는 행운감을 가졌습니다. 운 없는 사람들은 한 번 실패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나 나 안 돼. 난 지지리도 운이 없어. 그리고 시도를 멈추죠. 하지만 운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엔 운이 좀 안 좋았네. 근데 결국 잘 될 거야. 심리학에선 이걸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부르죠. 주사위를 한 번 던지는 사람과 10번 던지는 사람, 누가 6을 뽑을 확률이 높을까요? 세 번째, 그들은 그물을 최대한 펼쳤습니다. 운이 없는 사람들은 파티나 모임에 가서도 이미 알고 있는 사람, 편한 사람하고만 대화했습니다. 하지만 운 좋은 사람들은 낯선 사람에게 말 거는 것에 두려움이 없었고요. 한 달에 낯선 사람 1명과 대화하는 사람과 10명과 대화하는 사람, 누가 더 좋은 정보를 얻고 새로운 사업 파트너를 만나고 인생의 반려자를 만날 확률이 높을까요? 와이즈먼의 여정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는 스스로 운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모아 행운 학교를 개교해요. 한 달간 이런 커리큘럼을 운영했습니다. 오늘 나에게 좋았던 일을 적고 안 좋았던 일은 더 나빴을 경우와 비교해서 다시 적습니다. 평소 안 가던 길로 다니게 하고 취미나 모임 등 안 하던 걸 하나씩 하게 하고요. 한 달이 지나고 사람들에게 묻자 참가자들의 80%가 운이 나아졌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브렌다는 3년째 떨어지던 운전면허 시험에 붙었고요. 아쉽게도 현재 행운학교는 운영되지 않아서 제가 한 달짜리 행운학 개론을 준비해봤습니다. 2가지에 집중하는 워크북인데요. 먼저 일주일에 한 번 새로운 도전을 계획해봅니다. 사실 2단계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정하실 수 있게 분야별로 체크박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10분 정도 들여서 한 달 계획을 짜봅니다. 언제 어디서 할 건지, 신청은 앱으로 할지 전화로 할지, 다녀와서는 어땠는지, 다음 주에도 해볼지 등 머리 아프지 않게 진행하실 수 있게 단계별로 구성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 재해석입니다. 하루의 재료들을 모아 맛있게 요리하는 섹션이죠. 매주 나에게 스트레스를 줬던 일, 그게 정말 운이 나빠서인지 아니면 긍정적으로 재해석할 여지가 있는지를 체크해봅니다. 자세한 건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어느 집에 창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밭이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창을 냈죠. 밤마다 산에서 짐승들이 내려와 작물을 훔쳐갔거든요. 창문 덕분에 그 해 밭은 무사했습니다. 이듬 해에도 그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그 다음 해에도요. 어느새 밥도 창가에서 먹었고 손님이 와도 창 쪽을 보고 앉아 이야기했습니다. 창 밖으로는 장이 서고 사람들이 지나가고 아이들이 뛰어다녔지만 그의 눈에 들어오는 건 밭 한 떼기뿐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음속에 창을 하나씩 내고 삽니다. 하지만 운이 좋아진다는 건 창 속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창 밖에 있는 것들을 향해 다가가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의 운이 좋아지길 바라면서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